없다. 네, 진광 기자 오늘 생방송 2부 저희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잡는 저승사자죠. 네, 한정혜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이시죠? 지금 기후특위 위원장. 네, 기후특위. 네. 엊그제 출범한 것 같은데요? 네, 며칠 안 됐습니다. 아, 그죠. 네, 따끈따끈합니다. 워낙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저희 시청자들 모르시니까 강서구 병. 예, 강서병의 사선, 그렇습니다. 예, 한정희 의원님. 저는 출입할 때 기억하는 게 딴 거보다는 그 환경부 장관 청문회 때. 네, 21년 초에. 네. 그때 그 당시가 미래통합당이었나? 국민의힘이었나? 그렇죠. 아, 국민의힘은 아니. 그때도 국민의힘이었어요. 아, 국민의힘이었네. 김종인 네네. 그 비대 와서.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의원들이 극찬했었어요. 흠이 없다. 예, 이렇게 협치의 상징이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고생했잖아요. 의료대란 때. 그러니까 문재인 그때는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제가 정책위 의장 할 때. 그죠? 네, 400명 늘리는데 들고 일어나서 의사들. 네, 그래서 막. 파업하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잠깐 짧게 보건복지위원장 정책위 네. 의장 되기 전에 보건복지위원장 맞아요. 할 때였는데 전공의들이 저를 보자고 하길래 제가 네. 만났어요. 예. 만나고 내가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협의를 할 테니까 네. 나하고 그냥 계속 대화를 하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정책위 의장이 돼서 이제 전공의 파업을 그때 최대집 의협 회장님하고 몇 번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목포 출신. 네, 저랑은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거 하면서. 그분이 저 소나무당 간 것 같던데, 그죠? 네, 변화무쌍하게 네. 움직이고 계십니다. 송영길 대표. 네, 네, 맞아요. 잘 어쨌든 그때는 코로나 맞아요. 막 이렇게 막 엉망되는 시기여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너무 심했고 해서 맞아요. 협상을 했는데 마침 전공의들도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협상에 잘 임해주고 의협에서도 대승적으로 해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었죠. 그렇죠. 그거를 또 2,000명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우리 윤석열이 쑤셔가지고 이번에. 네. 예. 이렇게 의사들을 증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텐데. 그렇죠. 민감한 상황이 그렇죠. 하니까 방법론이나 또 대상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도 하고. 맞아요. 그들도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아예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식이 좀 문제가 정말 많다. 제가 보니까 2천에서 단 1도 양보 안 하더라고요. 그 끝자리가 강원대는 132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130, 다 0으로 끝나요. 근데 2를 빼면 1998이 되거든. 그 말이 안 되는. 네. 2천을 무조건 고수해야 된다 이거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주술 정권의 그 그림자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 끝이 이렇죠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아니 저희가 그때 고생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 약간 우리 탄핵되기 전에 네. 도보 그 행진했잖아요. 네. 파면되기 전에 도보 행진하는 거 그 국회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광화문에서 또 그 추운 날 이제 시위하시고 할 때 현장에서 저희한테 전화 그 인터뷰 했잖아요. 심우정. 맞습니다. 집회 끝나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게 저쪽에서는 조금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불씨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희가 그 쇼츠가 하나 있어요. 의원님 그 한정혜 TV 그 무슨 제 유튜브 하나 있죠. 유튜브 의원실에서 들어가봤는데 네. 그 김용균 차관하고 주고받는 네, 있습니다. 그 7,000명. 네. 아닙니다. 아니요. 전화 오는 사람, 문의 오는 사람한테만 얘기해 줬습니다라고 하는. 네. 자, 저희가 혹시 준비됐으면 그 장면을 한번 땄는데 네. 아직 준비 안 되네. 네. 저희가 일단 좀 이따 볼게요. 네. 이제 어떤 이야기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그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신민경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이 당시 국립외교원은 네. 이거 뭐 꼼짝을 못하는데 지금 현재 외교부 입장이 의원님 보시기에 뭐가 가장 의구심이 안 풀리세요? 풀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교부는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의혹이라고 제기했지만
의혹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로 채용 비리로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그쵸.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외교부가 최종적으로 합격되어서 신원조회 기간이고 신원조회는 뭐 벌써 끝났겠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미 국립외교원에 채용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신원조회를 한번 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재신원조회를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래 그쵸. 걸릴 리가 그쵸. 없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 제기하고는 그냥 채용 보류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감사원에 감사청구, 공익감사 청구를 한 네. 상태인데 네. 감사원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네. 감사를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솔직히? 저는 뭐 감사원이 감사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겠나 이런 네.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사원이 감사해도 답은 정해져 있다. 그렇죠. 답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제가 미리 우리 진상조사단 의원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 문제점은 발견되었다. 그러나 다만 의도적으로 신민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의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아마 감사원의 감사 결과일 것이다. 이게 신민경 씨가 하더라도. 그 심우정 총리 딸입니다. 네, 사실 네. 저도 그러니까 저희 언론도 좀 저하는 게 있는데 네. 요 정도면 이제 실명이 나올 때가 됐어요. 조민 그 예전에 조국 장관 네, 예, 네, 네. 그 하자마자 막 이틀부터 이름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이틀 예, 며칠 걸리지도 예, 않았네요. 그 부산대 의전 네, 장학금 네, 그 네. 얘기하면서 근데 이건 계속 신모 씨 했는데 네. 의원님이 그 상임위에서 신민경 씨라고 딱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예 아니 못할 거 없죠 당사자가 사실.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도 뭐 언론이 그렇게 받아주는 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직은 제보 좀 들어옵니까? 제보는 저희가 하고 난 뒤에 일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는 제보가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기 시작한 게 제보로 시작했던 거니까. 아, 그쵸. 예, 제보로 시작했던 거니까 좀 이상하다. 자기가 그 절차 과정에 있었는데 공정하지 않게 채용이 된 것 같다. 좀 이거 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걸 좀 잘 파헤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제보가 있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저희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뒤에는 그냥 민간인 채용과 관련된 전반에 걸쳐서 좀 다 살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간에 외교부가 채용했던 그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안에 뭐 불합격 처리가 되거나 했던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밝혀 좀 봐달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이번에 외교부의 그 신민경 씨가 응시했던 그 직위를 놓고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기가 제대로 공정하게 평가를 받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 그래서 혹시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열람을 하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뭐 면접 점수라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을 그쵸. 그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이게 사실 좀 외교부 이쪽 자리가 그 우리 사회 사각지대예요. 요런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솔직히 말해서 정식 국립외교원 출신 이제 그 외교관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게 공무직이라면 다급 낙급하면 뭐 다 약간 뭐지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옛날에 공공기관 비리 많이 한 게 공채가 야 너 들어와 해놓고 공고해놓고 1시간 만에 뽑아.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홈페이지 그 이제 내리고. 날짜는 뭐 7일 이상으로 반드시 공고를 하라. 네. 이런 거는 이제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는 지키는데 이번 케이스처럼 아예 전공을 바꿔가지고 공고를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또는 경력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아니고 이건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 전형에서부터 걸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서류 전형에서부터 걸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가서 뭐 면접까지 해버리는 케이스. 그리고 그 국립외교원 말고 외교부에 채용을 한 올해의 케이스 경우에는 그쵸. 1차 서류 전형이 있었고 서류 전형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경력 때문에 경력이 아닌 걸 경력으로 그쵸. 인정. 걸러져야 되는데 2년 걸러지지 이상의 경력이 않았어요. 필요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서류 전형에서는 본인이 3등을 해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나중에 필기 시험과 면접 두 가지를 보게 돼 있거든요. 네. 요게 공고에 어떻게 돼 있냐면 50대 50으로 보겠다. 5대5. 필기 시험 50 그게 뭐였냐면 그 아티클 그 기사를 주고 그것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하나는 그냥 통으로 번역해라고 영어 하는 기사를 거고. 주고. 예, 기사를 주고 하나는 이거를 보고서 형태로 네. 만들어라 번역해가지고 요 두 가지를 준 네. 거였는데 요거 50점 그다음에 면접 점수 50점 해가지고 뽑겠다라고 했는데 네. 필기 시험 점수는 반영도 안 했어요. 네. 오늘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더니 네. 김영배 의원님이 오늘 대정부 질의하면서 제기를 했거든요. 네. 제기를 했더니 외교부 차관은 그거는 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뒤에 지금 외교부 답변이 뭐가 나왔냐면 그거는 면접
시험을 볼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봤습니다라고 그 사이 한 1시간 사이에 예.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 시험에 대한 평가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당되는 직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소양이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조직 생활을 잘 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잘 진행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필기 시험을 본 내용에 대한 평가하는 평가표 부분이 없어요. 면접 시험 평가표에는 섹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 평가표는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시험 채용 시험과 관련해서는 워낙 불공정 시비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면접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맞아요. 그 자기 머릿속에서 네. 포함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관상 보고 내지는 뭐 결국 자기 하는 말은 심 총장 딸이네?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채점을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경력의 표에 보면 본인이 국립외교원에 지난 8개월 동안 근무했다라고 하는 게 표가 나야 그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국립외교원에 8개월 동안 근무했던 기록이 뭐 한 5년 전, 뭐 10년 전이 아니라 바로 몇 달 전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8개월. 예, 8개월인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를 했고 네. 올해 2월달에 지금 입사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흔히 말하는 평판조회 누군지를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얼마 전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누구예요라고 하면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시 국립외교원에 이 신민경 씨와 같이 일을 했던 그 담당 과장, 그 지금 뭐 서로 문자 주고받은 거에 너무나 친절한 문자 메시지로 한간에 답해줬던. 예, 답해줬던 그 과장하고 이번에 외교정보 일과 과장, 그러니까 이번 외교부에서 채용을 했었던 그 일과 과장하고는 새로 제공권했던. 제공권했던 동기라고. 네. 이게 그래서 스멀스멀 냄새가 나네요 이제. 동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뭐 확인도 가능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그 사임관의 어찌 보면 네트워크나 관계를 통해서 뭐 찾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국회가. 그렇죠. 이거야말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 혹시 둘 간에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이거를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도 않을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수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맞네요. 예. 요 문제를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좀 저도 기사 쓰면서 헷갈렸는데 혹시 잘 모르겠어요. 이게 크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작년 초 그렇습니다. 국립외교원이라는 곳에 네. 들어갈 때 했던 논란이 있고 네. 올해 초 그러니까 외교부에. 외교부 이건 네. 외교부예요. 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을 양성하는 곳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법연수원 같은 거 옛날에 맞습니다. 거기 네. 들어갈 때 이제 그때도 공무직 무슨 공무직 다급 거기. 다급 네, 네. 거기로 이제 들어갈 때 한번 이런 비리 의혹이 있었다. 그게 이제 학위 석사 소지자가 아닌데 네. 학위 수여 예정자인데 그렇죠. 예정자를 뽑은 거죠. 근데 그 얘기도 그러니까 여기 딱 명칭이 나죠.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점을 찍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의원님이 이제 그 긴급 현안질 할 때 보니까 그 김홍균 차관인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화 와서 일일이 응대해 줬다며요. 예정자도 됩니다. 근데 이런 채용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전화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전화 안 한 사람 쓰지 말란 거예요? 저희 그 외교부하고 외교원에서 와서 저희에게 네. 보고하길래 구두로 네. 와서 보고하길래 네. 아니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답변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길래 몇 명이나 전화 왔냐고 아. 내가 물었더니 답변도 못했어요. 몇 명인지 안 알려줘요? 답변도 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화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없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이때도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냐하면 석사학위 소지자거나 또는 관련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2년 이상인 자. 요 두 가지가 자격 요건이었어요. 범주를 좀 넓게 해줬네요. 그러니까 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경력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학위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이 경력 있지 않습니까? 8개월짜리. 경력이 아닌데도 경력으로 어쨌든 인정해준 이거를 인정을 그때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라고 하는 졸업 예정 증명서 이게 필요 없이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1차 허들이 있었네요. 1차 허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아니라고 봤던 거죠. 아. 하나는 그때는 이게 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거나 이거나 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거예요. 아. 뭐냐면 이분이 2월 5일까지가 서류 접수 마감인데 네. 2월 5일 날 접수를 했어요. 아 당일에. 예, 그 석사학위 그러니까 졸업 예정 증명서를 2월 5일자로 땄더라고요. 아. 근데 2월 5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네. 월요일이 마감일인데 2월 5일 날 졸업 예정 증명서를 떼온다? 발급한다? 오. 아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퀵 돌려야죠. 이거 예. 겁나 빡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학사학위로 본인이 어플라이를 하려고 했었으면 그렇죠. 일단 졸업 증명서 그다음에 이제 경력 증명서하고 좀 서류를 많이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경력 증명서를 그쵸. 다 떼야 되니까. 막 세고돼서 그때 뭐 22개월 떼야 채우려면 되는 뭐 어쩌고 거니까. 저쩌고 해. 어쨌든 2년이라고 하는 24개월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마지막 날에 그 많은 것을 떼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 요거 하나로 그냥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쉽게 가려고 했네요. 라고 하는 의혹이 의혹이 있고 있죠. 네. 이 의혹을 제기하기에 합당한 이유가 그 당시 있었던 국립외교원 원장이 박철희 주일대사 현재 아 이번에 논란됐던. 그렇습니다. 박철희 주일대사인데 이분이 신민경 씨가 몸을 담았었던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예, 거기. 국제대학원의 국제대학원 원장도 했었었다가 그 이후에는 국제학 연구소 소장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그 강의를 좀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구면이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지난번에 심우정 검찰총장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죠. 맞아요. 박철희 맞아요. 주일대사가 주일대사가 뭘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보니까 기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류를 낸 날짜도 그렇고 해서 아 이거는 충분히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이제 문제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데 아니죠. 아닌데도 이 사람을 이렇게 봐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혜다. 그렇죠. 예. 전화가 와서 응대를 했다면 외교부가 제가 생각할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전화 녹취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자도 됩니다. 예. 했으면 그 녹취를 풀어줘야 돼요. 이제.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뭐 공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없을 겁니다. 예, 네. 이거 유선전화가 없다고 하겠죠. 없겠죠. 없어야겠지. 네, 당연히 없습니다. 없어야겠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지금 뭐 이런저런 딴청을 부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저는 그냥 우리가 아주 좀 타이트하게 얘기를 해서 기준점을 잡는다고 하면 2023년 3월. 네. 이건 왜냐하면 2023년 3월에 네. 국민권익위가 네. 이 공무직을 채용하는데 워낙 채용 비리가 많다. 그쵸.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뭐 이게 너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도 꽤나 괜찮은 일자리인데 여기 왜 이렇게 불공정한 시비가 굉장히 많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2022년부터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권익위가 2023년 3월에 모든 행정기관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 이런 데 다 내려보냈어요. 이대로 해라. 이렇게 해라.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학위 소지자를 뽑는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예정자를 뽑는 것 이거 채용 비리다. 그다음에 공고를 이유 없이 다르게 변경시키는 것 이것도 채용 비리에 속한다. 비리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학위 소지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뽑는 것 이거 비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공을 아예 바꿔가지고 그렇죠. 이건 올해 초에 2월에 예. 이런 것들 하는 거고 또 하나가 경력이 아닌데 경력은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일단 급여를 받으면 이거는 경력으로 인정해라. 그렇죠. 일을 시키면서 돈을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렇죠. 경력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빙하느냐라고 하면 본인이 어쨌든 경력 증명을 떼서 내는 것은 낼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경력 증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뭐 조회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4대 보험 그렇죠. 기관에 조회를 해라. 그렇죠. 네. 사업자들이 사대보험 내주고 싶지 않아요. 4대 보험이거나 아니면 소득 증명원, 소득 금액 증명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서 경력 증명서 더하기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경력이다 아니다를 인정해라. 맞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경력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돈을 받은 게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 정말로 몇 시간을 근무를 했는지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걸 비례로 인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40시간 기준해서 그렇죠. 10시간 했으면 4분의 1로 아. 인정을 해주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네요. 비례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네.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라고 그러네. 하고 있어요. 경력조차도 까다롭네요. 예. 혹시 하루 나와가지고 잠깐 알바하고 들어갔는데 네. 뭐 아버지 회사라고 해서 일주일 일한 것처럼 해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아 이게 비례 원칙 딱딱 잘라놨네요. 네. 잘라놨습니다. 하루 아. 8시간 주 5일 근무 40시간 기준 해가지고 비례로 인정을 해줄 것.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까다로운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통으로 다 인정을 해준 거죠. 무슨 조교에다가 무슨 연구원에다가 자기 거 다 갖다 박았거든요. 지금 네. 보니까. 그 서울대 이제 국제대학원 그 저 장문의 센터 이유 센터에서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냥 경력 증명을 떼주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떼줬다.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빙하고 확인할 것은 채용 기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떼주면 예. 전화 와서 물어봐야죠. 근데 이걸로 음. 실형 받으신 벌금 내신 분도 있습니다. 최강욱 전. 그렇죠. 조국 사태 때 예. 맞아요. 실형 받았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력을 그렇게 그냥 브로드하게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 뭐 한 게 맞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증명을 하고 하는 것은 외교부에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서울대 국제대학원도 경력 증명을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전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죠. 해서 떼주는 어벙벙하게 것도 이렇게. 그것도 조금 이제는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좀 다시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맞네요. 싶습니다. 아무튼 심우정 총장님한테 저희가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심우정 총장님 뭐 딱히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조국. 네,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처럼 조금 말해주고 싶어요. 억울하면 청문회를 여셔라. 그렇죠. 조정관이 네네. 안 열어주니까 네. 본인이 국회에서 그냥 임의로 열었잖아요. 그때 무한대 그랬죠. 하면서 네. 막 날새도록 조선일보 기자가 막 새벽 1시에 물어보고 그러니까 심 총장님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세요. 예, 여시면 제가 갈게요. 예, 저희가 가서 아니 저희가 그래서 법사위에 지금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 이게 결국은 뭐 검찰청이라고 하는 게 검찰총장이 관련돼 있는 것이고 검찰총장의 지위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죠.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직간접적으로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어떤 방식이든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방식이든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결국 이게 권력형 비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의 주체는 지금 공수처가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고 의혹에 대해서 좀 밝히려고 하면 대상자를 불러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아니라고 본인이 일단 저희가 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내 아니라고 딸은 했으니까. 너무나 떳떳하게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다른 젊은이들과 같이 열심히 해서 경력 35개월을 채워서 냈다라고 하는데 그 경력이라고 하는 게 네. 채용 시장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경력이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거는 아마 저는 대검에도 공무직을 채용을 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한번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이런 것도 청문회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 국민권익위에서 내려보낸 매뉴얼이 있고 그 네.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행정기관이 각자가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대검도 그 매뉴얼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만약 대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채용 비리에 속하는 문제죠. 것이고요. 예, 대검도 문제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은 채용 비위에 속하는 거고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마 법사위에서 어쨌든 한번 날짜는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요.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 국장. 예, 네, 요분이 네, 이제 네. 저 용화대 용산에 있다가 그렇습니다. 나와서 이게 22년 재공고. 그러니까 이게 올해 2월에 일어난 일이죠. 원래 네, 경제학 그렇습니다. 석사를 뽑아야 되는데 네. 한 달 만에 국제정치로 바뀌어요. 네. 예, 근데 해픈투비로 신민경이가 국제정치네? 예, 이 우연의 일치라고 우기고 있는 거고. 이분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1차 경제학 석사를 뽑을 때 본인이 직접 면접에 들어갔어요. 불합격시켰죠. 그리고 이제 재공고를 낼 때는 국제 정치 분야로 내고 그것은 해당 국의 외교정보 1과 과장 보고 면접에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죠. 요 분이 그러면 네. 지금 의혹의 중심은 맞네요.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분 답변 없으세요? 뭐 물어보면? 뭐 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그냥 경제학 분야 석사를 뽑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이 안 와서 그냥 정치 분야로 하면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경제학 분야의 석사를 뽑는 자리가 그 외교부에 많습니다. 네.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1차 기한 연장 재공고, 네. 2차 기한 연장 재공고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재공고를 할 때 기한 연장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아예 전공을 바꿔버리는데 이렇게 전공을 바꾼 케이스는 전무후무하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외교부도 인정을 합니까? 네, 처음입니다. 참 진짜. 그러니까 바꾼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네. 전공 분야는 그대로 놓고 네. 예를 들어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조금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계 쪽을 보는 거여서 원래 기계 설비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네. 했다가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바로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겠어요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조금 실무 경력을 2년 정도 넓힌. 그러니까 이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간 건 아니죠. 그러네요. 예, 다음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였었어요. 지금처럼 완전히 경제학 석사에서 완전 다른 분야, 국제정치 분야로 네. 전공을 바꿔버린 케이스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네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는 없겠죠. 이게 비유하자면 원래 채용할 때 운전기사 뽑으면 그 다음에 운전기사 안 뽑히면 기간 늘리지 요리사 뽑지 않거든요.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네. 운전기사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너 면허증은 알겠는데 운전해봤니? 그래서 덤프트럭 몇 개월 해봤어. 요렇게 이제 실무를 좀 포함시킬 수는 있죠. 네. 불안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요리사로 뽑진 않아요. 한 달 만에. 저는 외교정보 일과에서 사람을 네. 2명을 뽑았는데 하나가 방산 분야였고 군사 방산 맞아요. 분야였고 봤어요. 하나가 경제학 분야였어요. 둘 다 이제 석사 과정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 필기 시험에 나온 문제도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지금 관세 협정과 관련한 관세 관련한 것에 대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결국은 경제 분야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빨리 해가지고 정리해서 보고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의 사람이 필요했던 게 맞아요. 요새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예. 사실. 그래서 저는 합당하다고 봤어요. 또 이제 한쪽으로는 지금 이제 사실 나토가 거의 뭐 형해화가 그렇죠. 예, 미국이 빠지면서 되고 네. 있고 대신에 나토 국가들이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 우리나라가 조금 강점을 보이고 그쵸. 있는 무기 쪽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하거나 또는 나토 국가들과 뭐 어떤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좀 무기 수출을 하거나 그쵸. 하는 것에 좀 문이 많이 열릴 수 맞아요, 있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부분도 빨리빨리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두 그쵸. 분야에 대해서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해서 맞네요.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맞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방산이든 경제는 트럼프가 오면서 생긴 예.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경제학 분야에서 국제정치? 이게 무슨 이렇게 송곳처럼 들어갔다가 갑자기 어벙벙 이렇게 예, 넓어지는. 이렇게 넓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전공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거든요.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해필이면 네. 심경이 거의 있었네. 예, 어떤 분의 따님 예. 이어서 이거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전공을 바꾼 건 너무 이상하고 정말 전무후무한데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바꿔서 했는데 경력도 세탁을 했네라고 하는 이제 어쨌든 올해 외교부에 채용을 할 때는 이 그렇죠. 두 가지가 경력 세탁과 그 다음에 전공 바꾼 것인데 나중에 이제 시험 내용 안에 꼼꼼하게 봤더니 서류 전형에서 걸러져야 됐었는데 안 걸러졌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시험 50과 면접 50을 보태서 1등을 뽑겠다고 했는데 네. 필기는 아예 거들떠도 안 받고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점수를 매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필기 시험 이게 저희가 봤어요. 네. 저도 이제 그걸 내라라고 해서 봤는데 솔직히 시험 말하면 보고. 솔직히 말하면 심 총장 딸이 잘했다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지원자들에 예. 비해서. 잘했다고 보기 그쵸, 딱 보면 어려운데 알죠. 예. 답안지부터가. 그래서 아주 뛰어나게 잘했네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걸 무시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각각 어쨌든 점수를 매겨놓고 이 점수와 그렇죠. 그다음에 면접 점수를 합쳐서 했어야 될 그쵸.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이게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필기 관련한 게 아.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충분하게 채용 비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2024년에 국립외교원에 채용될 때의 문제와 2025년에 외교부에 채용될 때의 문제가 연이어서
2년 사이에 외교부가 너무나 따뜻하게 특정인에 대해서만 비단길을 깔아준 거 아니냐. 그렇죠. 왜 세상은 다른 채용하고자 하는 취준생들에게는 그렇게 험하고 어렵고 눈물나게 고통스러운데 이 특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뜻하고 어른들도 너무 잘해주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건가. 알아서 필기 반영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예. 야 이거는 어쨌든 의혹 단계니까요. 저희가 또 공정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심 총장님 생각 있으시면 나오시면 돼요. 예, 제가 반론권 드립니다. 예, 의원님 한번 모셨으니까 심우정 네. 총장님 그래 주시면 나오면 좋겠네요. 직접 제가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예, 그렇게 억울할 수 해주세요. 있잖아요. 네. 예,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럼 제대로 해서 요건 어떠냐? 경력은 그렇죠. 어떠냐? 네. 필기는 왜 반영 안 됐냐? 예, 본인이 직접 나오시면 되고 좀 더 억울하시면 국회나 법사위나 나오셔서 직접 청문회에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습니다. 조국 전 네. 장관처럼 네. 해명할 기회는 늘 열려 있어요. 근데 답이 안 오죠 아직. 검찰. 안 오죠. 네. 검찰은 지금 얘기 안 하고 그냥 외교부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크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죠. 오늘 답변만 해도 뭐 필기 50, 면접 50인데 이거 왜 면접만 했냐라고 했더니 면접 보는 반영됐다. 분들이 알아서 반영을 네. 했을 겁니다. 아니요 언제부터 그렇게 알아서 반영 잘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칼같이 시험 보든만. 예. 그래서 그것도 뭐 답변이 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음. 외교부로 봐서도 뭐 곤혹스럽긴 하겠지만 이거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은 한 것 같긴 네. 합니다. 근데 저는 공수처가 이게 벌써 압수수색을 뭐 100번은 하고도 남았을 그렇죠. 건데 조국 전 아직도 장관이었으면 이미 집까지 털렸어요. 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 내지는 좀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빨리 공수처가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건하고 저희는 지금 그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신미경 씨에 대한 그 햇살론 햇살랑 예 그거 예,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아들에 주식이 대해서 8천만 원이었는데 햇살로 450만 원 받았어요. 예 비스트라 에너지 하고 뭐 테슬라 하고 지금 보니까 포트폴리오 죽이더만요 예, 진짜. 어머니하고 같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만요. 네. 예, 부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이 108억이고 본인이 미장에 투자한 게 8,700만 원가 있었어요. 네. 근데 450만 원짜리 대출 받습니다. 그것도 신용불량자들 받는 거. 맞습니다. 예, 그 웬만하면 못 받아요. 네. 고리대금 추심 받아야 받은 거예요. 예, 진짜 알뜰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그 뭐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예, 예. 왜냐하면 본인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빚이 얼마 있는지 뭐 이런 걸 본다라고 하지만 그쵸. 그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그쵸.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나라고 그쵸.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 그 혜택을 뺏은 정말 거죠. 어려운 네. 사람에게 가야 되는 혜택을 본인이 사실은 어찌 보면 착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받아간 그 이과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장학금. 자금을 문과생인데 어쨌든 받아간 네. 거 네. 이런 것도 뭐 언제는 뭐 뇌물죄로도 아니 이게 했던 조국 장관의 기억이- 기시감이 네. 거의 이렇게 당하지 않았어요? 장학금 받았다부터 시작해서. 똑같습니다. 예, 예.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진상조사단이 요걸 좀 정리를 해서요. 4월 맞아요. 말 정도까지는 저희가 저희 법률위에서 그냥 고발장을 공수처로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세 가지 건 지금까지 저희가 밝혀진 맞습니다. 내용 가지고 해서 공수처가 서류를 확보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확보하고 파악한 내용을 네.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하는데 사적으로 개인 간에 주고받은 내용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어서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의혹이었고 그 의혹이 사실관계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드리고 그 확인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그거야말로 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밝혀내야 되는 내용인 거죠. 알겠습니다. 해줬으면 좋겠다. 의원님이 그 윤석열 이제 정권 사실 파면되면서 말기인데 윤석열 정권 말기에 공교롭게도 그 검찰총장의 윤석열 정권의 슬로건 공정과 상식. 아, 예, 이 말기 검찰총장을 향한 공정과 상식을 잘 세워주십시오. 뭐 거의 제가 보니까 뭐 네. 저기 어디 구석 어디 보이지도 않는 곳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눈에도 안 띄게 한 공정과 상식 말로만 하는 공정과 네. 상식이었는데요. 정말로 얼마나 불공정했고 얼마나 몰상식을
했던 정권이었는지를 이번 케이스를 보면 저희가 충분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 저희가 끝까지- 2년 지금 막 2년 반 동안 숱한 곳에서 이런 짓 했을 겁니다. 진짜 윤석열. 저는 그래서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거야말로 뭐 정권이 바뀌고 하는 감사원에서 맞아요. 한번 공무직에 대한 특히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부처 음. 뭐 대검 같은 경우 보니까 음. 총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떤 게 채용 관련해서 공정한 매뉴얼인지를 잘 그렇죠.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 네. 보니까 그런 데를 오히려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건은 대선 뭐 이런 거 여야 떠나서 진행 중이에요. 진상조사.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거 진상조사 또 발표 나온 대로 네. 중간중간 공정과 상식의 그 화신 강서병 네. 한정희 의원님 네, 제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비율을 보면 아 그죠. 예전 사건과 지금 사건 너무 차이가 나서 네,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죠. 이게- 계속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게 정부를 상대해 보면 워낙 대한민국이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여서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덮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계속 맞아요. 좀 문제 맞아요. 제기해 주시면 이게 감사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 딸 때 5,757개 기사 났거든요. 네. 이게 같은 기간 동안에 심우정 딸 지금 255개 나왔습니다. 이게 23배예요. 네. 지금 20배가 넘어요. 너무 극렬한 차이를 이게 어디에 표적이 딱 되는지 아시겠죠? 예, 제가 20배 중에 한 0.1 정도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사 하나 내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